한 사기꾼이 500채의 전세를 털고도 해외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안산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입니다. 왜 그는 도주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2024년 피해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렸지만 가해자 가족의 통장은 여전히 두둑합니다. 사기를 쳐도 남는 장사가 되는 대한민국 법의 구조적 맹점, 함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시켜라. 가족 재산 전부 몰수해라. 안산 500채 전세 사기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분노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왜 해외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여권 압수? 출국 금지? 아닙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20년간 동네에서 간물주로 불렸습니다. 매달 이자 18%를 꼬박꼬박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죠.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눈덩이는 커졌고 금리가 오르자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반지하와 고시원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아내와 자녀 명의 아파트는 멀쩡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사기칠수록 오히려 유리합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폰지 사기의 대명사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수만큼 형량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00명에게 사기를 치면 100개의 죄가 되고 형량은 합산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규정이 문제입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절반만 가중합니다. 한 명에게 사기치나 500명에게 치나 형량의 천장이 비슷해집니다. 사기 한 건 최고형이 10년이면 500건을 저질러도 15년 언저리에서 멈춥니다. 사기꾼 입장에서 계산해 봅시다. 10명에게 10억 사기쳐서 7년 받으나 500명에게 500억 사기쳐서 12년 받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범죄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크게 치는 쪽입니다. 위험 대비 수익률이 압도적이니까요. 대한민국 형법이 사실상 대형 사기를 부추기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죄가 가벼워지는 역설. 이 허점을 아는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대규모를 노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가족 재산은 손대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1억 원 징여도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부모가 자녀 통장에 목돈을 넣으면 며칠 안에 소명 요청이 날아오죠. 그런데 왜 수사기관은 사기꾼이 가족에게 넘긴 수십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까요? 세금과 범죄 수익은 입증 책임의 방향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돈이 이도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일단 과세합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죠.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는 반대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돈이 100% 범죄 수익이라고 입증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호와 연좌제 금지가 벽이 됩니다. 사기꾼의 아내 명의 아파트가 범죄 수익인지 아내가 정당하게 번 돈인지 수사기관이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면 손댈 수 없습니다. 영리한 사기꾼은 범행 전부터 재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시켜 놓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본인 명의 재산만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는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죠. 시간은 수년, 비용은 수천만 원.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에게 이 싸움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기꾼은 감옥에 가도 가족의 안락한 삶은 보장받습니다. 500채가 한 사람 손에 넘어가는 동안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부동산 중개업은 철저히 지역 밀착형 사업입니다. 단원구처럼 빌라 밀집 지역에서 중개사들은 건물주의 얼굴, 재정 상태,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됐으니까요. 보증금 2억 원짜리 계약의 중개 수수료는 80만 원입니다. 이 남자가 연간 수십 건의 계약을 몰아줬으니 단골 중개사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거위의 배를 갈라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개사들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집주인 믿을만합니다. 이 한마디가 계약의 결정타였습니다.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보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의 중개사가 보증하는데 뭘 더 확인하겠습니까? 신뢰의 외주화였습니다. 법적으로 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백 명을 사지로 안내한 이 로컬 카르텔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는 현실. 피해자들은 두 번 배신당했습니다. 한 번은 집주인에게, 한 번은 믿었던 중개사에게. 사기꾼이 법망을 피해가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2023년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국가가 나서는구나.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상담과 정보 제공입니다. 재산 추적과 압류는 권한이 아닙니다. 직접 수사도 못하고 강제 집행도 못합니다.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자를 더 모아오세요라고 안내하는 게 고작입니다. 집단 소송을 하려면 최소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죠.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가해자에게 당한 사람을 직접 수소문하고 연락처를 모으고 비용을 분담할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미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또 다른 고문입니다. 경찰 수사도 더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사기는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사업 실패로 돈을 못 갚는 것인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수백 건을 담당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사기꾼은 날아다니는데 공권력은 기어다닙니다. 전세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 고유의 시스템입니다. 월세 대신 목돈을 맡기고 2년간 거주하는 방식이죠. 1960년대 주택 부족 시대에 집주인은 건축 자금을, 세입자는 저렴한 주거를 얻는 윈윈 구조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선의를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독일의 임대차 시장을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독일은 보증금이 월세의 3개월분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목돈을 굴릴 여지 자체가 없죠. 반면 한국의 전세 보증금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주는 셈인데 담보는 오직 신뢰뿐입니다. 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도 다릅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 재산 몰수법, 영국의 설명되지 않는 재산 명령 제도는 입증 책임을 뒤집습니다. 일단 의심스러운 재산을 압류하고 소유자가 정당성을 증명하게 하는 방식이죠. 한국처럼 수사기관이 100% 입증해야 하는 구조와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와 느슨한 환수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사기꾼에게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도에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법을 바꾸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핵심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악의적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독립된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이 죄는 주로 조직폭력배나 마약 조직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도 여러 공범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 바지사장, 중개사, 대출 브로커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르죠. 이들을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면 개별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은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핵심은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가족 명의 재산을 일단 압류하고 가족이 정당하게 번 돈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방식이죠. 증명 못하면 국가가 환수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무고한 가족의 재산권 침해 소지,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죠. 그러나 현재처럼 피해자만 고통받고 사기꾼 가족은 호의호식하는 구조가 과연 정의로운지 되물어야 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크게 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20년간 이자를 꼬박꼬박 주던 착한 이웃, 웃으며 악수하던 동네 중개사, 마음 편히 맡겼던 전세 보증금, 이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500채의 피해자들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 사람 좋은 이웃은 없습니다. 평판은 담보가 아닙니다. 10년, 20년 알고 지낸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중개사의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중개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사람이지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오직 서류와 팩트만 믿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전세 가율,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이 숫자들이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제도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사기를 쳐도 남는 장사가 되는 형법, 가족 명의로 빼돌리면 손댈 수 없는 재산법,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라고 떠넘기는 지원 체계,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사기꾼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의 분노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내 가족은 괜찮겠지. 500명의 피해자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